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네, 카프카를 활용한 EDA를 발표할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그 발표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두서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소스 시스템이 있고 그 데이터를 전송해야 할 타깃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추출하고 전송하고 로딩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일이죠. 하지만 기업이 커짐에 따라 타깃 시스템의 개수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 소스 시스템의 개수가 늘어났을 때 우리가 작성해 주어야 하는 ETL 작업 코드는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또 이제 ETL 작업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소스 시스템이 여러 타깃 시스템을 향해 ETL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소스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토콜 또한 다양하고요. 우리가 전송해야 할 데이터의 형식 또한 다양합니다. 따라서 솔루션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카프카인데요. 아까와 같이 소스 시스템과 타깃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응답 요청 모델이 아니라 발행 구동 모델 형태로 이 사이 카프카라는 미들웨어가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소스 시스템은 카프카에게 이벤트를 발행하게 되고 타깃 시스템은 카프카로부터 이벤트를 구독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소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금융거래, 그리고 가격 데이터, 그리고 웹 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타깃 시스템에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툴, 이메일 시스템, 감사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으신다면 이제 카프카에 대한 감은 조금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프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카프카는 API 게이트웨이가 아닐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로드 밸런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셋의 이제 명확한 포함 관계를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카프카는 이 두 개의 기능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는 데이터 스트림을 수집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해주는 미들웨어인데요. 흔히들 카프카를 택배 회사에 많이 비유하고는 합니다. 저희가 메시지를 상자 하나라고 비유를 했을 때 카프카의 구성 요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택배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상자들을 쌓아두는 창고들의 네트워크를 클러스터라고 말을 하고요. 클러스터는 브로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 창고 하나를 브로커라고 부르고요. 이 브로커 안에는 토픽과 파티션이 포함되게 됩니다. 토픽은 이제 카테고리 같은 개념으로 이 상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파티션의 개념이 이제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파티션은 이 상자들이 쌓여 있는 선반 하나를 파티션으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셋이라는 것은 이 상자에 적혀져 있는 번호를 의미를 하는데요. 메시지들은 이 오프셋 순서대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프카 클러스터 안에는 여러 개의 브로커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각 브로커에는 토픽들이 분산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순서대로 적지 않은 것이 오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브로커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브로커는 그냥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브로커라는 것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프카에서는 브로커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카프카가 이제 가진 수많은 기능과 수많은 메커니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브로커 발견 메커니즘인데요. 카프카 클라이언트와 카프카 클러스터가 있다고 했을 때 카프카 클라이언트는 브로커 01에게 메타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브로커 01은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모든 브로커의 정보를 리턴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카프카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다른 브로커로 필요로 할 때 자동으로 연결이 가능하게끔 됩니다. 이는 카프카 클라이언트가 단 하나의 브로커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결국은 모든 브로커에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인데요. 그렇다면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에서는 이 카프카가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우선 구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에서는 이벤트 프로듀서와 이벤트 컨슈머라는 이름으로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요청 응답 모델이 아니라 발행 구독의 형태로 이 사이 이벤트 버스라는 미들웨어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벤트 버스는 이제 메시징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벤트 버스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야후에서 개발한 펄사가 있고요. 그리고 링크드인에서 개발한 카프카, 그리고 VM웨어에서 관리 중인 RabbitMQ가 있고요. AWS에서는 아마존 키네시스와 같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 모든 4개가 카프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벤트 버스라는 목적 아래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왜 하필 카프카를 사용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 카프카는 고장에 대한 내성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특징적인 게 있다면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수백 개의 브로커로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고 또 1초당 수백만 개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링크드인에서는 그 카프카를 활용해 스팸 메시지를 거르고 우버에서는 카프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여행객과 택시의 위치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추천 장소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또한 카프카를 사용 중이고 넷플릭스 또한 우리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추천 영상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FIS와 같은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거래, 가격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카프카를 활용 중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2,000개 기업 이상이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춘지에 선정된 100대 기업 중 80% 이상이 카프카를 사용 중입니다. 특히 이 카프카는 그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굉장히 궁합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청응답 모델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했을 때의 구조도입니다. 이제 서비스 그리고 앱 이 사이에 이제 그 요청응답 모델로 작성했을 경우에 이제 ETL 작업을 작성해주고 서로 이제 통신시켜주고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이에 카프카라는 미들웨어를 자리시킴으로써 이제 이벤트 드라이븐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구조가 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왜 이벤트 드라이븐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per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특징을 함은 그 이제 각 서비스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독립적으로 갖고 있음으로써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동기 처리나 혹은 일관성을 맞춰주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카프카 같은 것을 활용하여 이제 각 서비스의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게끔 이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잭션 처리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역시 이제 서비스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비스 간 트랜잭션 처리를 해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따라서 이제 각 서비스가 페일드 이벤트를 발행하고 또 구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서비스 간 트랜잭션 처리가 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정규화 데이터의 동기 처리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데이터의 정규화는 굉장히 좀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하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 이제 비정규화 데이터를 이제 카프카의 이벤트 소싱 패턴을 이용하여 그 데이터베이스 간 이제 실시간으로 작업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 일관성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유사하지만 이제 각 서비스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마다 이제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적용시켜 준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고 혹은 성능적으로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이겠죠. 따라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일관성을 갖추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설명이 좀 어렵죠. 이제 최종적으로 일관적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우선은 그 이제 데이터를 먼저 처리하고 결국에는 이제 카프카가 메시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별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일관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이 카프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용하기도 매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서 오늘 발표가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